나이가 들면 노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하나둘씩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치아와 잇몸 역시 기능이 점점 저하되면서 치아 다수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빠져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 치아 질환으로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틀니를 하니까 음식 먹는데도 불편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니까 이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 참 많았어요. 그냥 밥을 먹지 못했거든. 밥을 먹을 때 되면 고통스럽고. 이렇게 남들하고 대화할 때 진짜 내 자신이 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남들과 밥 식사할 때도 활발하게 먹지 못하고 천천히 소식을 하게 되지. 예기치 못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게 됐을 때나 잇몸 질환으로 힘들 때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상실된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 중 최근 많은 분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오늘은 그중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치 이를 빼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빼야 될지 아니면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또 억지로라도 이를 살려야 될지 그런 부분은 환자분의 어떤 생각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이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계획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치료 계획이 잡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또 치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결손 부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잇몸 부위까지도 보초를 만들어서 이를 만드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초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치아 타입의 보초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가는 것이 또 유리할 경우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보철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꼈다 뺐다 하는 그런 가채식이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그야말로 이를 전체적으로 다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치료이고 잘 씹는 그런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굉장히 얼굴의 전체 반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틀니로 계시던 분들이 또 임플란트로 대체를 할 때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서 완전히 내 치아처럼 그렇게 다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낮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금요일 오전.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조성은 씨는 임플란트 치료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보철물 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틀니를 썼지만 불편함은 여전했고 그 이후로 치주염까지 생겨 이를 모두 뽑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는데 당뇨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수년간 참고 있다가 TV를 보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돼서 왔죠. 한 40대 초에 그 풍치가 와서 한 1년 이상을 고생해서 그때 치아를 좀 많이 제거하게 됐어요. 빼고 틀니를 했었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음식 먹는데도 불편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니까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기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는 신준혁 원장. 환자 개개인에 맞춘 치아 의세, 형태, 위치 등을 사진을 참고해 상담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만 뵈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치아가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날이거든요. 아시고 앙담으로 보세요. 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합축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밖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건강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뺄 건지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잇몸이 들어가 있는 보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치아 타입으로는 이 합축한 게 좀 너무 합축해서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좀 더 떼는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하면은 여기가 조금은 더 두툼할 거고 입술도 조금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타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지금 보고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상기 환자분은 이제 60 초반 나이신데 틀니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오셨고, 아래쪽에는 부분 틀니, 이게 앞니 쪽에만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어금니를 이제 틀니로 그렇게 오랫동안 써오셨는데, 원래 치주 질환이 좀 심하셔서 이를 많이 뽑았던 경험이 있으시고, 이번에도 역시 그 남아있는 치아들이 치주 질환이 생겨서 소위 풍치라고도 하죠. 이가 안이 염증이 고름이 나오고 이가 솟구치고 흔들리고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일단 치주 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이제 될 수 있으면 살리는 쪽이 좋긴 하지만 치아가 흔들흔들 하는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치조골이 많이 상하고 뼈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를 빼는 걸로는 나중에 그 부위가 또 염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다시 치조골이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제거를 하고 주변의 염증 조직까지도 충분히 잘 제거를 해줘야 되고,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조금 빨리 해서 치아의 치조골을 좀 보존해 주는 게 더 좋은데, 약간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치료의 난이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종 보철을 하기 전 심리적인 목적과 청결, 치아의 보호를 위해 임시 치아가 제작됩니다. 이렇게 기공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환자를 위한 적합한 치아를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환자마다 다른 구강 구조를 고려해 병원 내 기공실과 공유하며 제작을 할 수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임시 치아는 기공실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의사가 생각했던, 기공사가 생각했던 치아의 모양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환자분 입안에서는 어떻게 보일까가 좀 생각한 거하고 다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제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실물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죠. 한번 보시고 또 그걸 기준으로 환자분이 생각했던 부분들, 좀 바라는 바, 그런 것들을 그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저희는 자체 내 기공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환자에 대한 그 부분만 집중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환자와 치과의사와의 어떤 의사소통이 직접적이다. 그런 데 대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자신 스스로가 지금 보니까 좀 이뻐 보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치아가 잘 되면은 이제 먹고 싶은 거 열심히 먹을 거니까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아흔을 앞둔 이찬수 할아버지는 임플란트 완료 후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돼 요즘 더 건강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마음이 참 여유로워진 것 같다고 하네요. 이 몸이 아파가지고 한 고생 참 많았어요. 그냥 밥을 먹지 못했거든. 밥을 먹을 때 되면 고통스럽고, 특히 관리할 때는 빼가지고
아침에 다시 끼고 했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는 이빨 하얘졌을 때는 어느 정도 맑거든요. 맞아서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만 잇몸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해오니까 2년 6개월 돼서 지금도 변함이 없이 괜찮거든요. 정말로 원장님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잘 쓰고 계신지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네. 상태 너무 좋으시고 뭐 특이사항은 없고 뭐 네. 굉장히 양치하기 힘든 보철인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 따로 제가 챙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던 원장님이 아주 기술이 뛰어나시니까. 처음 뵐 때보다 훨씬 더 젊어지시고 네. 또 얼굴도 굉장히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참 편안합니다. 환자분은 고령이시죠. 내원 당시에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에 이제 내원을 하셨고 오랫동안 틀니를 이제 쓰시면서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오셨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틀니를 쓰셔가지고 어금니 쪽에는 치조골이 엄청 많이 이제 녹아서 소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 앞니 쪽으로만 임플란트를 한 4개 정도를 식립을 하고 이런 티타늄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이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계획을 했고요. 위쪽에 있는 치아들은 지르코니아 재질로 하나하나 이를 낱개로 이를 넣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요 앞니 쪽에 이렇게 굉장히 얇은 요 부위에 임플란트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가이드 시술을 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위험한 구조물인 신경이라든지 신경관이라든지 그쪽을 피해서 최대한 후방으로 이를 식립을 하고 위에 보철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벌써 4년째 이를 잘 쓰고 있는 상태이십니다. 사실은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나이가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이런 전신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고난이도의 어떤 뼈이식술이라든지 그런 치료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채소식립, 그 다음에 채소절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또 빠른 시간에 치료를 끝내서 영양 섭취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약간의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보철이 모두 끝난 이찬수 할아버지의 얼굴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불편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치아를 드러내며 웃어봅니다.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안 좋은 구강 습관,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조금 없애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기존에 우리가 원래 치아가 좋았을 때처럼 똑같이 양치를 좀 열심히 한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치아처럼 임플란트도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내 치아처럼 국가에서도 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셔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면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안에 나사가 좀 풀림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초반에는 이런 관리를 잘 하시지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인 경우에 이 양치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디테일하게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치과들에서
이렇게 대신 양치를 해드리는 예방 위생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안 되는 양치 그런 습관들을 한 번씩 치과에 와서 저희들이 대신 양치해드리고 양치가 안 된 곳을 또 다시 점검하고 어떻게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저희들이 설명해드리고 그런 걸 평가하고 그런 세균 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환자분의 그런 안 좋은 그런 양치 습관, 생활 구강 습관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노년이 많잖아요. 나이 오래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빨 때문에 고생 항상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이빨을 고쳐가지고 즐거운 참 먹는 즐거움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고 국가에서 좀 무리한 이야기지만 어려운 노인들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혜택을. 그건 내 바람입니다. 내 바람으로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진료는 잊지 않고 꼭 챙겨서 온다는 황혜선 씨는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 변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분 틀니를 잡아주던 지레치까지 문제가 있어 위쪽 치아를 모두 뺐지만 수술 후에는 내 치아처럼 너무나 편안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들하고 대화할 때 진짜 내 자신이 좀 자존감 떨어지면서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남들과 밥 식사할 때도 활발하게 먹지 못하고 천천히 드시고라고 그러지. 제가 잇몸이 약하니까 임플란트가 안 된대요. 그래가 부분 틀니를 했었거든요. 근데 TV 보니까 이제 여기 신준영 원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거 보고 한번 가봐야 제가 상담을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이제 임플란트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좀 해보셨어요? 네. 네, 뭐 괜찮으신가요? 맛있게 잘 먹고 얼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전체 임플란트 하고 나면 네. 그 살쪄서 네. 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자, 제가 또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주세요. 네, 다 물어보십시오. 네. 자, 해주세요. 자, 다 물어보세요. 네. 굉장히 잘 쓰고 계시고 그 저번에 체크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이 우리 턱관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잡히세요. 빨리 회복하고 계시는 중이고 따로 걱정하실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환자분께서도 위에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이제 사용하셨고 치조골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고 포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니 쪽에 그 약간 치주 질환이 생겨서 거는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더 이상 틀니를 쓰는데 쓸 수 없이 많이 불편한 상태가 되어서 치과에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치조골이 어금니 쪽에 굉장히 안 좋고 앞니 쪽에도 이가 많이 흔들리고 염증이 있어서 많이 붓고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앞니 쪽에 염증이 있는 치아는 발거를 하고요. 그리고 어금니 쪽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이런 경우에는 조금 많이 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개수를 많이 해서 보철 치료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환자분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가 없었을 때 위의 치아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는데 이가 들어가고는 굉장히 젊어진 얼굴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한 달 정도 있다 사진이었는데 굉장히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못 먹었던 음식을 이제 먹게 되니까 그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하긴 한데 또 이렇게 살이 좀 찌는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얼굴 상태가 되어서 본인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고 난 이후의 관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이렇게 검진을 받으러 올 때마다 보형물의 상태와 구강 건강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심한 잇몸병으로 인해 치아가 빠졌었다면 임플란트 역시 염증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구강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잇몸병의 예방과 치료, 교합 등을 점검하는데요. 이러한 예방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다수의 치아가 이가 없다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우리 몸의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적응 기간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한두 달이 지났을 때 높이가 달라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를 너무 많이 조정을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변화를 중간중간 체크해드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조금씩 해줘야 완벽하게 적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교합 체크라고 하는데 그 교합 체크를 보통 뭐 일주일 뒤에 한 번, 그리고 한 달 뒤에 한 번, 3개월 뒤에 한 번, 6개월 뒤에 한 번, 아니면 좀 적응을 못 하시면 조금 더 자주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해 주는 과정입니다. 또 이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변화, 그러니까 혀라든지 볼살이라든지 심지어는 발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씹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지켜보면 대부분 괜찮아지고, 그런데 조금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조금씩 수정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환자분도 재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빨을 신경을 안 썼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관리하는 기계 있으니까 한 번씩 관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치과 치료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 높고 환자분의 어떤 일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치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나다운 모습으로 이제 다시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과 이런 치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부터 시작을 해서 보초를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치료를 하고 나서 책임감 있게 그 뒤에 관리를 해주는 예방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치과 쪽에서는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의 문턱에 들어서야만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좀 상담을 하시고 의논을 하신다면 좋은 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한 발 내딛어서 그런 치과의 문턱에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00세 시대 고령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건강한 치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소실됐을 때 빠진 치아를 대신하는 인공치아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한 바른 선택이 미래의 나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